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 김지훈입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SAP S/4HANA 클라우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능형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SAP S/4HANA 클라우드 그리고 고객에게 맞춤형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인 Rise with SA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께서 모여 계시기 때문에 SAP S/4HANA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의 ERP 트렌드를 먼저 좀 공유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ERP를 선호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요즘처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산업이 없어지고 생기고 합쳐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ERP 솔루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유사한 맥락에서 그러한 변화사항 그리고 혁신사항을 그때그때 개발로 붙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즉 통합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공급업체가 더욱 선호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혁신을 하고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때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과 유연하게 받쳐줄 수 있는 개방형 기술 기반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업무 지능화, AI,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등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ERP의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ERP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구축 방식과 같이 온프레미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 형태의 ERP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게 검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SAP는 몇 년 전부터 지능형 기업을 고객분들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기업이란 반복되는 부가가치가 많지 않은 일들은 자동화해서 최대한 지능화해서 시스템에 맡기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인하는, 즉 지능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쪽에 있는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내부 임직원을 포함하여 대외 협력업체나 공급업체, 그리고 고객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주체에게 보다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경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 그리고 산업 특화 솔루션이나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그리고 환경, 기후에 대한 변화와 함께 비즈니스에 대한 영속성을 관리하는 서스테이너블리티 매니지먼트,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맞춤형 혁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영역은 중앙에 있는 인텔리전트 스윗, 즉 지능형 ERP이자 디지털 코어로서의 SAP S/4HANA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ERP와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SAP S/4HANA를 잘 모르시더라도 SAP의 하나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인메모리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의 데이터 구조 자체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에 있던 SAP ERP의 데이터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복잡하던 데이터 구조가 SAP S/4HANA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하게 축약되고 통합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속도를 위해서, 성능을 위해서 만들었던 인덱스, 집계, 요약 등등의 테이블 등은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에 힘입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하여 데이터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시스템 성능이 좋아졌다, 빨라졌다는 것 자체는 그냥 기술적인 팩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빨라져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느냐라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항상 ERP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약하고 요약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추출해서
분석계 시스템으로 담아내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최소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데이터를 분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SAP S/4HANA에서 ERP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서 빠르게 보고 분석해서 넥스트 액션까지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그러한 분석 측면에서 단지 빠르기만 하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화면은 예전부터 제공해드리던 SAP ERP의 UI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SAP S/4HANA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UI, Fiori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볍고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람이 일을 찾아가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일이나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찾아오는 구조로 조금 더 친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UI의 변화는 단순히 예뻐졌다 차원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UI와 새로운 UI, Fiori를 가지고 동일한 업무 케이스를 실행해 봤을 때 보다 적은 화면에 적은 입력으로 적은 클릭 수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사항은 프로세스 및 데이터 영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넓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ERP 영역의 기능 범위가 있었죠. 그리고 ERP 외에도 고객관리라고 하는 CRM, 협력업체 관리인 SRM 또는 물류 공급망 관리 SCM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군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솔루션들의 재편, 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백엔드에서 꼭 보유해야 하는 프로세스들은 ERP 안으로 담았고요. 보다 기동성, 그리고 신속성, 유연성을 요하는 기능들은 프론트엔드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SAP S/4HANA에서는 그렇게 ERP 외에 있던 기능들을 ERP 안으로 들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특화 기능 자체를 코어화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ERP 기본 기능이 있고 그 위에 각 산업별로 필요한 기능을 애드온 형태로 올려서 추가 설치를 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의 기능들이 이제 기본 프로세스로 내장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즉, 요즘과 같이 산업의 통폐합 그리고 융합, 복합을 지원하기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그리고 바운더리가 넓어진 ERP 시스템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텔리전스, 즉 지능형 ERP입니다. 아마도 오늘 출근하실 때 자차로 출근하신 분들이면 내비게이션을 보셨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요즘은 음성을 기반으로 도착지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경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어디가 막히는지 또 필요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지금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디로 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을지 혹은 지금 출발하지 않아도 언제 출발하면 얼마나 지연될지 도착 시간까지 예측해주는 다양한 지능형 기술들이 내비게이션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 내비게이션에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ERP도 지능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AP S/4HANA는 그러한 지능형 기술들을 이미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PA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된 스크립트와 사용 가이드 그리고 예시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SAP S/4HANA 안에 예측 분석을 위한 모델들을 이미 탑재해 놓았기 때문에 ERP 안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통지나 알림을 주고 해당 상황을 빠르게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상황관리 기능까지 다양한 지능형 기술들이 ERP 안에 내재되어 프로세스와 함께 접목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SAP S/4HANA에서 제공하는 재고 회전율 분석입니다. 재고 회전율이라는 기능 자체도 사실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ERP에서 기본 기능으로는 사실 보시기 쉽지 않았던 영역이죠. 하지만 SAP S/4HANA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간의 재고 회전율 차트는 물론 앞으로 향후 3개월에 대한 재고 회전율
예측치까지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편적인 기술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차트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웹 UI 기반의 내장형 분석 기능, 그리고 이전 1년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와서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예측 분석 기술을 통해서 향후의 재고 회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엔진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접목, 그리고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각 기능 영역 간의 실시간 통합성 등등이 전제가 되어야 이렇게 종합적인 인사이트 그리고 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SAP S/4HANA의 주요 변화사항을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러한 SAP S/4HANA를 구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SaaS 형태로 제공되는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가운데에 있는 조금 더 독자적인 시스템 환경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가장 우측의 전통적인 구축 방식인 온프레미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그러하듯이 일단은 투자 비용이 아니라 운영 비용화 되기 때문에 크게 초반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해서 앞으로 IT 비용에 대한 예측 및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SAP와 단일화된 계약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관리 포인트가 적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노베이션 측면입니다. 클라우드 형태로 ERP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업그레이드 역시 서비스화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기능이나 신규 프로세스를 요청에 따라서 유연하게 시스템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aaS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스케일 업다운의 유연함 또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간소화되고 단순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약 및 관리 체계가 심플해지고 동일한 맥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창구 또한 단일화되고 일원화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드가 어떠한 회사에 적합할까요? 간단하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일단 고객에 대한 분류부터 좀 고민을 해보면요. 저희 SAP ERP를 이미 접해보신 고객과 타사 또는 자체 개발하신 ERP 솔루션을 운영하시는 고객이 있겠죠. 만약 SAP ERP를 운영 중이시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SAP ERP를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관하실지, 혹은 오래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과감하게 과거에 남겨두고 새로 프로세스를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신규 구축으로 접근할지 두 가지 패스를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규 구축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타사 ERP 또는 자체 개발한 ER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로와 다르지가 않겠죠. 그때쯤부터는 이제 ERP를 그러면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를 ERP 안에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ERP는 경량화해서 재무 중심으로 구축하고 그 외에 물류 영역 또는 프론트엔드 영역은 다양한 제3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해서 인티그레이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재무 중심의 구축을 할 것인지, 혹은 흔히 말하는 코어 기능 영역을 다 구축하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무 중심으로 어드민스트레이터 ERP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관리 중심의 ERP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저희의 퍼블릭 에디션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심 기능, 핵심 프로세스 범위를 다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면 기능 범위의 복잡성이나 유연성에 따라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SAP ERP를 SAP S/4HANA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관을 하신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에디션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퍼블릭 에디션입니다. 일단 퍼블릭 에디션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ERP 트렌드를 하나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홀딩스, 즉
그룹사입니다. 여러 개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멀티 컴퍼니를 관리하는 ERP의 아키텍처는 어땠느냐? 전통적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많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흔히 이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라고 하는 GSI 방식이죠. 즉, 하나의 시스템 안에 본사는 물론 계열사와 자회사까지 멀티, 즉 복수법인의 프로세스를 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본사가 주축을 이루어서 진행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서 IT 자산 그리고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어프로치는 조금 다릅니다. 타이틀은 보시는 것처럼 2티어 ERP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스템 아키텍처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방대한 기능 범위를 요하는 본사의 시스템이 있고 각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죠. 계열사의 규모나 계열사의 유형, 예를 들어 미주법인, 아시아법인 혹은 판매법인, 생산법인 또는 유통, 물류법인 등등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을 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분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2티어 ERP는 시스템을 본사와 계열사 간에 이원화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포인트에 필요한 수준의 관리 포인트로 IT 자산의 관리를 이원화하고 필요한 연계 범위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2티어 ERP는 사실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닙니다. 가트너사에 의하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회자되던 모델로 특히나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나갈 여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의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좀 사업의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 인수나 합병, 분사, 매각 등등을 많이 하십니다. 또는 기존에 있던 자회사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서 키워나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즉, 구조적으로 봤을 때 본사는 방대한 범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우리 회사에 맞춤화된 프로세스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티어2, 즉 자회사나 계열사는 핵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하고 보다 빠르게 안정화해서 시스템보다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사업을 빠르게 안착하게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의 퍼블릭 에디션은 티어2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ERP 구축에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통상 ERP 구축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핵심 요소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준비입니다. 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잘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SAP S4나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은 SAP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SAP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면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던 언어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SAP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포탈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 버전에 대한 한글 버전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합니다. 즉, 구매, 재무, 생산, 영업 등 모든 기능 영역에 대해서 핵심 프로세스를 다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와 컨텐츠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매를 예로 들면 일반적인 직접자재에 대한 조달부터 해서 법인 간에 대한 재고 이전이나 법인 간 거래 혹은 앞으로에 대한 계약 물량의 소비 패턴까지 예측 분석을 접목하는 분석 레포트를 읽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사전 구성되어서 시스템을 받을 때 즉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통상 이제 개발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가이드와 확장 방식까지 구체적인 가이드와 함께 이렇게 컨텐츠화하여 제공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2티어 ERP, 즉 본사의 시스템과 연계 구성을 할 수 있는 표준 API 그리고 그를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사전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사전 정의해서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SAP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표준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잘 도입하실 수 있도록 SAP Activate라고 하는 표준화된 구축 방법론 역시 제공을 합니다. 즉, SAP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어떠한 부분이 다르고 어떠한 부분을 그래서 ERP에 어떠한 형태로 담아낼지 또는 다른 시스템이나 오프라인 업무로 할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표준 프로세스를 가장 잘 도입하실 수 있는 fit to standard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는 구축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담아내야겠죠. 당연히 이관 템플릿과 함께 이관 프로그램 등등 전반적인 마이그레이션 칵핏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기초 시산 그리고 기준 정보를 빠르게 ERP 내에 담아서 운영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단계에서 역시 단일화된 계약 그리고 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떠한 유형이든 장애를 빠르게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항상 신규 프로세스, 신규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SLA 기반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은 기본적이겠죠. 그러면 이어서 프라이빗 에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블릭 에디션은 자회사 또는 계열사, 즉 본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2티어 ERP 접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빗 에디션은 다음과 같은 고객에게 추천드립니다. 즉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고객, 즉 저희는 이제 인스톨 베이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SAP ERP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과거, 거래 또는 이력 데이터를 앞으로도 그 시스템 내에서 쭉 가져가셔야 하는 경우, 혹은 오랜 세월 동안 운영해온 이제 개발 프로그램이나 우리 회사 특화 프로세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SAP의 표준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적용하셨던 경우 등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에디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맥락에서 SAP의 인증을 받은 파트너사 솔루션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넓은 다양한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우리 회사의 ERP 위에 애드온 또는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라든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부담스러운 경우, 즉 시스템을 매번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자체가 회사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되거나 혹은 특정 인더스트리의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변화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에디션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나 구축 과정에서 복잡하거나 유연성이 필요한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 혹은 기존 ERP에 있는 ERP, IT 자산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셔야 하는 고객은 프라이빗 에디션이 보다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객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에는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SAP S/4HANA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국가나 사용자 언어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5개의 산업에 대한 특화 프로세스나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시는 것 또한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특화 프로세스를 담아내기 위한 전통적인 이제 ABAP 언어 기반의 CBO라고 표현하는 확장, 개발, 그리고 스탠다드 소스 코드의 수정 등등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ERP 시스템을 S/4HANA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이제 과거에 두고 PI 등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새로운 시스템에 그려나가는 신규 구축의 접근도 물론 가능합니다. 혹은 기존에 있던 방대한 조직 또는 시스템 내에서 특정 사업부가 예를 들어 분사를 한다.
그래서 시스템 내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부분 발췌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선별적인 데이터 이관 역시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서든 고객이 필요한 케이스에 원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빗 에디션을 도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자산 보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접근 중 기존 SAP ERP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한다라는 의미는 그 ERP 내에 있는 개발 자산, 그리고 설정 사항, 그리고 프로세스나 과거에 4년간 누적된 이력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의미겠죠.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그러한 모든 ERP 내에 축적된 기존 IT 자산을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비용 그리고 라이선스 측면입니다. 전통적으로 ERP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요소가 다양한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는 따로 준비를 하시고 소프트웨어는 저희 SAP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고 이후에 또 메인터넌스 비용 그리고 운영 그리고 업그레이드 등등은 또 프로젝트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ERP 또는 IT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비용 요소가 산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SAP S/4HANA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된 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의 비용 요소들을 하나의 통합된 서브스크립션 체계로 만들어서 공급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월마다 정기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그때그때 비용이 들쭉날쭉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업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그에 맞춰서 인력 구조의 배치 역시 변동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인력 구조가 바뀐다는 의미는 ERP 사용자의 구성비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IT 또는 영업이나 구매 또는 현장 물류나 생산 등등 ERP를 사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각각의 사용자들은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권한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라이선스 부분은 그렇게 사용자 역할이나 필요로 하는 권한에 따라 라이선스 유형이 다 따로 있죠. SAP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매트릭을 제공합니다. 즉,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어드밴스드 유즈는 5개의 코어 유즈와 동일하게 환산이 되고요. 또한 30개의 셀프 서비스 유즈라고 하는 단위와 또 환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사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온라인으로 가기도 하고요. 매장 중심의 업무에서 이커머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 물류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거나 더 줄 수도 있고요. 또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IT 인력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우리 팀에서 어드민 권한을 가진 어드밴스드 유즈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 전통적인 계약 방식에서는 그럼 어드밴스드 유즈를 추가 구매를 하셨어야 해요. 하지만 SAP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퍼블릭 에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선스 체계는 동일해요. 만약 우리 회사에 남는 코어 유즈 또는 셀프 서비스 유즈가 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환산 계수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창고를 하나 닫았어요. 또는 공장을 하나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게 되는 셀프 서비스 유즈를 30개를 하나의 어드밴스 유즈로 치환해서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단일 계약을 기반으로 IT 비용 관리 및 예측이 용이하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유형 간의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낭비 없이 IT 비용의 최적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측면입니다. 현재 만약 SAP S/4HANA 클라우드 SAP S/4HANA 온프레미스 또는 SAP ERP나 ECC를 운영 중인 고객들이 만약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모델은 선호하시는 IaaS 환경에다가 그 ERP를 그대로 이관하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많이 고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유형을 저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ERP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위에 있는 ERP다. 즉 ERP on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SAP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어떠하냐? 클라우드 ERP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ERP on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ERP 간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안에 하나로는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미루기도 쉽고 업그레이드를 막상 미루다가 한번 하려고 하면 그간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 자체가 변화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필요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서비스 형태로 받으실 수 있도록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된 계약 구조를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TCO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프라 계약 따로, 소프트웨어 계약 따로, 또 이후에 메인터넌스 계약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의 통합에서 오는 TCO 절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체계 역시, 지원 체계 역시 하나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ERP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사용자는 사실 이 장애의 원인을 모릅니다. 이게 ERP에서 오류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실 사용자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IT 부서에서 그걸 다 판단해서 이거는 인프라 쪽에 연락해야 돼. 아니면 이건 SAP에 연락해야 돼. 이거는 운영 쪽에 연락해야 돼. 이러한 고민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희 SAP가 단일 카운트 파트너로 고객 접점에 있고 저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그 이슈의 유형이 뭐든지 함께 판단하고 후속 채널로 연계해서 빠르게 이슈를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드립니다. 즉 전통적인 ERP 운영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IT 시스템 운영 자체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시스템 운영은 SAP와 운영 파트너사에 맡기고 보다 고객은 코어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사스 ERP야 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변화 관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스텝에 따라서 언젠가는 클라우드 ERP의 체질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원화된 계약 그리고 단일화된 서비스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적인 ERP 그리고 관련 계약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AP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 영역이 하나의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소프트웨어 및 제품 지원 영역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 S/4HANA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기능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범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리고 제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ERP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다른 클라우드 제품군을 함께 도입했다라고 하시면 그 연계를 위한 클라우드 커넥터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확장 솔루션을 도입하셨다라고 하면 그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리가 서비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앞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는 애주어라든가 MS 애주어뿐만이 아니라 AWS나 구글 등등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이 선호하시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SAP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오는 TCO 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관리 자체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운영 서비스, 즉 테크니컬 오퍼레이션 서비스죠. 말씀드린 것처럼 SLA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담보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SAP가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어디서부터는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비용 또는 추가 서비스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R&R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역시 필요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신다면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외에 위에 있는 이 두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분석이나 사전 진단, 구축 등등은 전통적인 접근과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이제 SI 영역이죠. 이 부분은 기존의 파트너사와 함께 수행을 해 나가십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사전 진단이나 분석 서비스 아니면 ERP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이후의 고도화 프로젝트 등등은 기존에 있는 파트너와의 협업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SI 프로젝트 형태로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술적 운영 서비스입니다. 즉 저희가 프로덕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공급하고 동시에 운영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낮은 레벨의 안정성과 직결된 부분은 SAP가 서비스를 해드리지만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최적화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SAP가 서비스로 제공해드리지만 업그레이드 전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플랜을 수립하고 또 사전, 사후에 영향도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회기 테스트를 한다든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SM, 즉 운영 파트너 분들과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데 SAP가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대신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되어 있던 다양한 라이선스 그리고 서비스 유형을 이제는 SAP와 파트너사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한 구조로 이원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두 가지 에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라이선스 모델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 그리고 운영 자체는 파트너사가 여전히 메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하십니다. 필요시에는 SAP 구축이나 서비스 조직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파트너 주도적으로 구축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오너십이라든가 운영 역시 우선 파트너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직접 구현한 기능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SAP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역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이나 컨텐츠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등등까지 SAP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게 되죠. 그리고 제품 지원, 즉 프로덕에 대한 서포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자체를 당연히 저희가 공급해드리기 때문에 SAP를 통해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저희가 담보해드립니다. 기술적인 운영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죠. 구축 방식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온프레미스는 다양한 전통적인 접근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역시 기존에 있던 SAP ERP 시스템을 그대로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일부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이관하는 선택적 또는 선별적 데이터 이관 혹은 아예 신규 구축 형태로 접근하는 New Implementation 접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기본 접근으로 합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러합니다. SAP S/4HANA의 모든 기능은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공이 제공됩니다. 모든 기능이라 하면 표준 프로세스 뿐만이 아닙니다. 확장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ABAP 언어 기반의 개발부터 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Theory UI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in-app extensibility라든가 혹은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두고 확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둬서 유연하게 확장 영역은 클라우드 형태로 별도로 개발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성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확장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필요시에는 SAP의 표준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퍼블릭 클라우드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는 SAP가 보다 많은 범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해야 될 책임이 있으므로 표준 소스 코드 수정이라든가 시스템 안정성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허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아까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렸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연 2회부터 4회까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서비스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정해진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딱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한 시점을 정해서 SAP에 요청하시면 서비스 형태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에디션의 SAP S/4HANA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능형 기업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ERP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지능형 ERP인 SAP S/4HANA 클라우드만 있다라고 해서 지능형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SAP는 Rise with SAP라고 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즉, 시작은 ERP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ERP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다르고요. 또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등등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시는 것처럼 각자 서로 다른 출발선상에 있다는 거죠. 어쩌면 종착지도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막연한 지능형 기업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SAP는 Rise with SAP라고 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즉, 고객의 상황과 속도에 맞춰서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 오퍼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능형 기업으로 나아가시는 여정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ERP에다가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함께 통합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는 여정의 시작점, 즉 현재 전통적인 ERP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착지에는 지능형 기업이 있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도입하시진 않죠. 통상 SAP S/4HANA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기 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즉,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PI나 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 포인트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스템 내에 신규 프로세스를 담아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SAP는 SAP S/4HANA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 즉 어느 비즈니스 기능 영역에 어떠한 개선이 예상되는지 혹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SAP ERP에 축적된 이력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이 SAP S/4HANA 클라우드의 운영체계로 가면 개선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식별하고 제안하는 레포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서비스와 도구를 통해서 SAP ERP에 대해서 앞으로 SAP S/4HANA로 가면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나 개선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관에 대해서
즉 시스템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겠죠. 이 부분에서 역시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SAP S/4HANA 클라우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 첫 번째, 커스텀 코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SAP ERP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축적된 개발 자산들이 많아요. 하지만 SAP S/4HANA로의 운영 체계로 가게 되면 그 코드 체계나 개발 체계는 ERP 때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메모리 컴퓨팅을 최적화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소스 코드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개발 자산들이 ERP에서 S/4HANA로 넘어갔을 때 문제는 없을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될지 이러한 분석 및 진단, 가이드를 하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레디니스 책이라고 하는 시스템 전환에 대한 진단 및 점검 도구입니다. 즉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징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이만큼인데 S/4HANA로 가게 되면 문제는 없을지 라든가 기존에 사용하던 트랜잭션이나 메뉴 중에 없어지는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SAP S/4HANA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무엇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현재 SAP ERP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버전 또는 스택을 어디까지 올려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SAP S/4HANA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요건이 이 정도까지는 갖춰져야 된다라고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비교한다든가 이러한 것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SAP ERP에서 SAP S/4HANA로 가실 수 있는데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떠한지 무엇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점검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요. 세 번째, 필요에 따라서 S/4HANA의 도입과 함께 S/4HANA의 신규 기능으로 사용자의 교육을 필요에 따라 받아보실 수 있는 러닝 허브까지 서비스와 툴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관을 하고 나면 이제 지능형 기업의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해나갈 단계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프라, 즉 IaaS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했던 애저나 AWS 또는 구글 등등 고객의 선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실제 사용하실 로케이션에 있는 데이터 센터 등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또 선호하는 형태로 IaaS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또한 Rise with SAP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 환경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SAP S/4HANA 클라우드가 탑재되어서 고객분들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블릭 에디션 그리고 프라이빗 에디션 둘 다 이 Rise with SAP에 번들링 되어 있습니다. 즉 퍼블릭 에디션을 도입하시든 프라이빗 에디션을 도입하시든 앞으로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서비스와 도구들을 다 번들 컴포넌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프라 환경 위에 클라우드 ERP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ERP의 영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 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SAP S/4HANA에서 표준으로 제공해드리지 않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 또는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접목한 지능형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회사 CBO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RPA 시나리오를 구축하셔야 해요. 아니면 다른 레거시들과 중개 플랫폼을 두고 연계를 구축하셔야 돼요. 등등 고객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혁신 그리고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SAP의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을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일정량의 크레딧 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ERP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우리 회사 내부의 이야기예요. ERP는 기강제 시스템이고 내부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ERP에 담지 않을 혹은 전략적으로 분리해낼 유연성 또는 확장성 측면에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게 우리 회사만 빠르다고 해서 골인 지점에 먼저 도착하진 않습니다. 즉, 대내외에 있는
파트너와 유기적인 협력이 잘 돼야만 같은 속도로 비즈니스를 윈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운동회에서의 2인 삼각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는 그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주체, 예를 들면 조달이나 구매, 공급업체라든가 아니면 자산의 설비에 대한 서비스 또는 관리업체라든가 물류업체 등등 다양한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스마트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 Rise with SAP 오퍼링 안에 번들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그때그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파트너사의 시스템과 연계를 하시겠죠. 이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보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형태로의 네트워크 기반으로의 비즈니스 협업을 수행해 나가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능형 기업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즉 Rise with SAP 오퍼링 안에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SAP가 임의로 번들링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ERP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요즘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선호하시고 원하시는 ERP의 요건사항에 맞춰서 가장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묶음형으로 즉 통합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이 나아가는 상황과 속도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형태로 지능형 기업에 다가가실 수 있도록 통합 패키지 형태로의 서비스 오퍼링을 저희는 제공하고 그 이름은 Rise with SAP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스티브 모킹 박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희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류 역시 지금 그 변화를 이겨내고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 있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글로벌 팬데믹을 이겨나가고 계시고 이겨나가는 방법, 방향성, 속도는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종착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능형 기업으로의 형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능형 기업으로 다가가는데 보다 좀 막연함을 덜어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려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SAP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혹시 주신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질문만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고 남은 부분은 발표 자료의 배포와 함께 다 답변 형태로 작성해서 배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진님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오라클 ERP를 사용하고 있고 노후화로 재구축 검토를 위해 시장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라클 대비 이제 SAP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르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노후화로 인해서 재구축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SAP는 SAP S4HANA는 SAP S4HANA뿐만이 아니라 많은 솔루션들이 그러하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3개년치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솔루션이 어떻게 나아갈지 고객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지 청사진이 계속 관리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지속적으로 신규 기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이든 프라이빗 에디션의 경우는 업그레이드 역시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속적인 신규 기능이나 프로세스를 서비스 형태로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노후화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기능 범위 측면에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타사 ERP에서 SAP S4HANA를 선택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특장점 중에 하나는 역시 지능형 ERP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이나 예측 분석, RPA, 또 상황 관리라고 하는 시츄에이션 핸들링이라든가 챗봇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최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해 나가고 조금 더 스마트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SAP S/4HANA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한 지능형 시나리오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SAP S/4HANA가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년 SAP S/4HANA의 새로운 기능이 릴리즈된다면 ERP 운영 환경의 영향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SAP S/4HANA의 신규 기능이 그렇게 매년 이제 릴리즈 됩니다. 지난 10월, 즉 2020년 10월에 2020 릴리즈가 나왔고요. 올해도 아마 가을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1 릴리즈가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 단위로 또는 퍼블릭 에디션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신규 릴리즈 출시 주기가 짧아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신규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물론 신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나 영향도 분석은 이제 조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고객이나 파트너사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릴리즈 안에 어떠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비즈니스의 영향도는 어떠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에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이노베이션 워크샵이라고 하는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드리기도 하고요. 문서화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릴리즈를 우리 회사에 적용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번 릴리즈는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유예해도 되겠구나 등등의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도구나 문서, 서비스 등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서 좀 퀵하게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님께서 이제 지능형 ERP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SAP S/4HANA 2020은 지능형 기업을 위해서 특화된 ERP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전 구성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RPA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RPA 툴은 많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SAP에서 역시 IRPA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RPA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는 단순히 그렇게 RPA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SAP는 SAP의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PA라고 하는 도구의 특성상 화면의 구조, 데이터의 구조, 프로세스의 선행 등등을 다 알아야지 하나의 RPA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SAP의 IRPA는 SAP S/4HANA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화면 구조도 그리고 데이터 구조도 프로세스도 다 고려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고객이나 자동화를 원하시는 표준적인 시나리오들을 다 사전 구성을 해서 RPA 스토어라고 하는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PA 스토어 포탈에 가면 각 기능 영역별로 RPA 시나리오들이 다 사전 구성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시스템에 임포트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관련된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엑셀 문서를 기반으로 업로드해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엑셀 폼이라든가 샘플 데이터 양식 등등 엔드투엔드로 해당 RPA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사전 구성해서 스토어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텐츠를 잘 활용하신다면 가장 RPA를 스마트하게 적용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의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존 사용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이나 확장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존 사용 중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SAP의 ERP, 흔히 말하는 ECC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시스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S4HANA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까지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많은 개발 자산, 그리고 기존의 거래 이력 데이터, 기준 정보 이러한 것들을 따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아도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그대로 다 승계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만약에 저희 회사의 기존 ERP 시스템이 아니라 타사 ERP 혹은 직접 개발하신 레거시 ERP 시스템이었다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담아내실 수 있는 구축 방법론과 마이그레이션 칵핏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질문을 많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발표한 발표 자료와 함께 잘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Rise with SAP S4HANA 클라우드 1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세션이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은 Rise with SAP의 각 컴포넌트의 개요만 말씀드렸지만 각 컴포넌트별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뭐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